자, 그 가운데 정부가 이 대구, 청도 등을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키로 했습니다. 어려운 우리 대구 주민분들에게 그나마 조금 작은 보탬이 될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함께 보시죠. 특별 재난 지역 선포, 조금 좀 빨리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지만 그래도 정부의 이번 조치 굉장히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어제 정부가 대구 및 경북, 경산, 청도, 봉화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피해 복구비의 50%를 정부가 지원해 주는 거고요. 주민 생계 및 주거 안정 비용도 일부 지급이 되고요. 그리고 사망 혹은 부상자에 대한 구호금도 전달이 되고요. 건강보험료, 통신비, 도시가스, 전기요금 등이 감면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제가 대구의 사위예요. 저희 집안 어르신들이 다 대구에 계신데 대구 거리마다, 대구 가게마다 지금 텅텅 비었거든요. 이분들이 입는 피해 조금이라도 조금 더 정부가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번 정부의 조치는 참 잘한 조치다 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박누구 보건장관이 이른바 의료진에게 공급되는 마스크와 관련돼서 상당히 논란이 되는 발언을 해서 주말 내내 이 문제가 뜨거웠습니다. 박 장관이 본인의 발언에 수습에 나섰는데 일단 논란이 됐던 발언부터 한번 들어보시죠. 마스크가 정작 필요한 진료 현장에는 부족해서 난리고 국민들은 마스크를 구비하기 위해서 저 고생을 하는데 그에 대해서는 장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의료계 쪽은 우선적으로 다 공부를 해드려서 사실 의료계에서 그렇게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본인들이 좀 더 넉넉하게 재고를 쌓아두고 싶은 그런 심정에서는 덜 부족함을 느끼는 사실입니다. 매일 실제 수요되는 양은 저희들이 충당을 하고 있다. 의료계에 마스크가 충분합니다. 쌓아두려고 합니다. 이게 말씀이 이게 부족해 현장은 아마 현장은 제가 의원님들보다 더 많이 다니는 것 같습니다. 하루에 소비하고 있는 건 200그리였는데 저희들이 공급된 건 300그리였습니다. 그런데도 부족하다 그럽니다. 현장을 제가 더 많이 다닙니다. 정말 방법이 부족하면 의료진이 움직일 수 있겠습니까? 의료진에게 마스크와 구호장비, 방역장비가 부족하다라는 지적에 대해서 박 장관이 의료진들이 욕심을 부려서 소위 쌓아두고 있는 게 문제다라고 의료진을 비난했다라는 논란이 일자 박 장관이 본인의 발언을 수습했습니다. 보건용 수술용 마스크 의료진의 몫을 최우선으로 지원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하루 100만 장 할당했다라고 입장을 밝힌 겁니다. 최우선으로 지원을 하겠다. 앞서서 그렇게 말했으면 논란이 안 됐을 텐데 사실은 의료진 단체에서도 박 장관 경질하라라는 얘기 나왔거든요. 박 대변인. 예, 지난번에 그 청와대 대통령과 야당 대표들이 만날 때도 장관 경질하라는 얘기가 좀 나왔었죠. 좀 안타깝습니다. 저분 학자 출신이시잖아요. 중요한 시기에 중요한 자리에서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움직임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 본인이 누구보다 뼈저리게 느낄 것 같아요. 박누구 장관을 보면서 다른 분들도 좀 같이 좀 느껴졌으면 좋겠어요. 말 한마디가 지금 상황을 굉장히 좀 위무하면서 사람들에게 기대를 갖게 할 수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그 말 한마디가 아픈 가슴을 더 후벼 파서 더 정말 치명적인 상처를 만들어내는 경우가 있거든요. 공직자들이 적어도 그런 문제를 만들어내서는 안 되겠죠. 예. 조금 전에 있었던 우리 유럽과 미국의 경우를 잠깐 짚고 싶은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이게 지금 세계적인,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적인 팬데믹 현상인데 중요한 거는 글로벌 리더십이 지금 없다는 거거든요. 미국도 자기 도생, 유럽도 자기 도생, 전부 자기가 사는 데로 가요. 과거 같으면은 미국이 주도하는 질서가 있었는데 그게 지금 없습니다. 이런 상황을 우리 정부가 면밀히 봐야 할 것 같고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유능한 선장은 파도만 보지 않고 바람도 본다. 이 바람이 어디서 어떻게 불어오는지 어디로 불어갈 것인지 우리 정부에서 이 점을 좀 유념해서 살폈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그 박누구 장관의 마스크 실언 발언은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코로나 사태에 관련돼 가지고 정말 잘하고 있는데 이 박 장관의 실언만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참 아까운 옥에 튀다랄 정도로 지금 저희 나라 참 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조금 전에 이야기가 이제 유럽이라 다음날 외국에서 들어온 그 사람들에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짤막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그 학교랑 그 교육이랑은 대단한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개학까지 우리가 연기를 해서 대처해야 된다라는 상황까지 왔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모든 각오를 가지고 이 코로나 사태를 극복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탈리아의 그 신문을 보니까 이제 사바틴이라는 그 교수가 한국에 대한 그 현재 대처 방식에 대해서 극찬을 했더라고요. 정말 투명하게 잘하고 있다라는 하나고 시스템도 제대로 갖췄다. 이탈리아하고 비교하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이 정부와 정치권과 국민들의 의지가 강하다. 지금 유럽이나 다른 지역은 그 의지가 약하다는 거예요. 정치적 의지가. 시스템이 서로 있다 할지라도.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런 얘기하고 싶어요. 우리만 이제 좀 상황이 우리만 잘한다고 되는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뭐 학교를 연기하고 계약 뭐 그렇게까지 갔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나라에서 들어와 버리면 이거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소위 선진국이라면 선진국의 대열에 우리가 올라가고 있다면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중심축이 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최근에 나온 이야기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화상으로 전국 세계 지도자 20명이 회의를 하겠다고 제의를 했다는 거예요. 흥미로운 제의고 저는 잘했다 봅니다. 즉 외국에서 들어오는 그런 현상을 막는 데에 있어서도 우리가 국내적으로는 잘합니다. 근데 자꾸 한국이 외교적인 열강과의 싸움에 있어서 우리가 확실히 부족함이 많고 국민들도 자존심 상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번 계기에 정말 우리가 이 세계적인 문제를 어떻게 주도적으로 하느냐를 우리 학교 개학을 연기한다는 결심 못지않게 아주 강하게 중심을 두고 좀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방안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앞서서 패널의 발언 중에 학교 창고의 마스크가 텅 비어 있다라는 발언이 나왔었는데, 하지만 교육부는 지난 12일부터 서울, 경기, 인천 지역 학교에서 수거한 마스크를 전량 교육청에 되돌려줬다라고 밝혔습니다. 사실과 다른 부분 사과드리고 팩트 체크와 관련돼서 더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